석기 시대는 수천 년 전에 끝났다고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고대의 흉터처럼 길게 뻗어있는 대지구대가 있는 탄자니아 북부에 도착하는 순간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해가 뜰 무렵 에야시 호수 위 공기는 구릿빛 오렌지색으로 빛나고 멀리 세렝게티 평원에서는 야생동물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웅성거립니다. 가시돋친 아카시아 나무 너머 어딘가에서 수만 년 동안 그들의 리듬을 바꾸지 않은 손에 의해 쏘아진 화살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쉭 소리를 냅니다. 이곳은 지구상 마지막 진정한 수렵 채집 사회 중 하나인 하드자족의 세상입니다. 가축도 작물도 벽도 없습니다. 오직 불빛, 야생꿀, 그리고 매일 그들을 먹이고 시험하는 광활한 아프리카 야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이 이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하드자족은 나머지 인류가 잊어버린 과거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사바나의 원시적 리듬. 에야시 호수 주변의 관목지대에 첫빛이 비칠 때 하드자족은 알람이나 의무가 아닌 본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탄자니아 북부의 야생 땅이 형성한 고대의 맥박입니다. 남자들은 단순한 풀침대에서 일어나 뒤틀린 아카시아 가지 아래에서 기지개를 켜고 그들의 수제활은 이미 새벽바람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관리할 가축대도 관심을 요구하는 작물도 시간에 의해 지시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루는 땅 자체가 속삭이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무엇을 찾을까? 남자들이 임팔라 발자국,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새들, 또는 야생꿀의 달콤한 약속 등 그들의 사냥감을 선택하기 위해 모이는 동안 여자들은 조용하고 자신감 있게 덤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도를 읽듯이 흙을 읽으며 덩이줄기를 캐고 바오밥 열매, 베리류, 그리고 식용 채소를 모읍니다. 아이들은 그들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벌집을 찾기 위해 나무에 오르거나 모래길을 따라 놀기도 합니다. 식사는 결코 계획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하드자족은 오직 그 순간이 제공하는 것만을 취하며 현대 세계의 부담스러운 속도에 비해 놀랍도록 가볍게 느껴지는 즉각적인 회수 주기로 살아갑니다. 소유물에 대한 갈망도 축적하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오직 움직임, 적응력, 그리고 땅의 관대함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입니다. 해가 더 뜨거워질수록 하루는 일정이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처럼 전개되며 야생이 다음에 무엇을 드러낼지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현대 사회와는 다른 사회적 균형. 에야시 호수 근처의 흩어진 캠프에서 하드자족의 사회 구조는 그 명확함이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하게 펼쳐집니다. 족장도, 의회도, 선출된 지도자도 없습니다. 대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자연스러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이는 규칙이 아닌 생존에 의해 만들어진 평형 상태입니다. 해가 뜰 무렵 남자들은 활을 준비하고 사막 장미 수액으로 만든 독화 살촉을 날카롭게 다듬어 땅이 척박해질 때 임팔라, 딕딕, 심지어 비비까지 추적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냥꾼의 혈통을 반영합니다. 한편 여자들은 엮은 바구니와 나무 파는 막대기를 들고 놀라운 정확성으로 덤불지대로 향합니다. 그들은 어떤 덩이줄기가 땅속 깊이 숨어 있는지, 어떤 베리류가 어느 계절에 익는지, 바람 부는 밤에 바오밥 열매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확물은 부족의 1일 칼로리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냥꾼이 공급자라는 현대적 고정관념을 뒤집는 진실입니다. 아이들은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며 지시보다는 모방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지식을 흡수합니다. 하드자 사회의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고 아무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위계 질서가 협력으로 대체되고 성 역할이 노력은 나누지만 가치를 나누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스템에서는 매우 드문 이 조용하고 기능적인 균형은 하드자족이 힘과 단결을 모두 요구하는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혹독한 환경, 야생과의 매일의 전투. 탄자니아 북부의 광활한 평원과 바위투성이 관목지대에서 하드자족은 숨막히게 아름다우면서도 용서 없는 환경, 즉 아름다움과 위험이 항상 얽혀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한낮이 되면 에야시 호수 주변의 열기는 녹은 유리처럼 반짝이며 건조한 땅에서 물결처럼 솟아올라 지평선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긴 건기 동안 물웅덩이는 진흙탕 웅덩이로 줄어들고 동물들은 필사적이 되어 포식자들이 근처에 숨어있는 곳에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모여듭니다. 하드자족에게 이 풍경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험대입니다. 밤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을 가져옵니다. 대지구대에 어둠이 내리면 하이에나의 울음소리는 부서진 웃음처럼 울려 퍼지고 사자들은 캠프 외곽을 배회하며 표범들은 아카시아 가지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하드자족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종 그들의 고기는 사냥 직후 먹히지만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작은 불을 피웁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하드자족이 그것을 헤쳐나가는 자신감입니다. 그들은 모든 능선, 모든 동물 발자국, 바람의 미묘한 변화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화면을 읽듯이 땅을 읽으며 구름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폭풍을 감지하고 멀리서 들리는 발굽소리로 이동을 예측합니다. 이 환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압도하겠지만 하드자족에게는 요구가 많고 예측 불가능하며 깊이 존경받는 살아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이 환경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재구성하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의존했던 것과 동일한 회복력으로 적응하도록 그들을 밀어붙입니다. 고대 클릭 언어, 인류 최초의 목소리로부터의 메아리. 광활한 탄자니아 밤하늘 아래 하드자족의 불 옆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을 사로잡는 첫 번째 것은 어둠 속으로 솟아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그들의 말소리입니다. 그들의 언어인 하드자네, 에이하드자네는 인류의 가장 초기 기억에서 곧바로 울려 퍼지는 듯한 날카로운 클릭 소리, 팝 소리, 그리고 리드미컬한 음조로 가득 찬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목소리는 새소리처럼 오르내리며 외부인들은 해독하기 어렵지만 부족 내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패턴을 엮어냅니다. 한 번의 클릭은 부상당한 임팔라의 방향을 알릴 수 있고 부드러운 팝소리는 덤불 속에 숨겨진 베리류를 암시할 수 있으며 빠른 연속 클릭은 친구를 놀리거나 불 건너편에 누군가와 시시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드자족은 그들의 언어를 쓰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을 통해 언어를 흡수합니다. 채집하는 동안 어머니 옆에 앉아 동물 발자국을 읽으면서 전략을 속삭이는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며 매일 밤 장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언어학자들은 하드자네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언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지배적인 아프리카 언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상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진화적 분파입니다. 방문객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현대인의 귀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이 언어가 야생에서 놀랍도록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날카로운 클릭 소리는 바람, 덤불, 그리고 거리를 깨끗하게 뚫고 지나가 시야가 좋지 않을 때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땅 자체의 뼈에 새겨진 사운드 트랙입니다. 밤 의식과 구전 전통, 불빛에 실린 이야기. 어둠이 대엽곡에 들이우고 사바나가 별빛 아래 식어갈 때 하드자족은 그들의 세상의 심장이 되는 불 주위에 모입니다. 불빛은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잊혀진 조상들의 속삭임처럼 탄자니아 밤하늘로 떠오르는 고대 노래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곳
도시의 불빛에 닿지 않은 하늘 아래에서 문화는 기록되거나 조각되거나 기념물에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장로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먼지 속에 전설을 그립니다. 달이 태양과 질투심에 싸운 이야기, 사냥꾼을 속인 교활한 동물들의 이야기, 기억보다 오래된 나무에 사는 영혼들의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세부사항, 북소리의 모든 박자, 이야기꾼 목소리의 모든 고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면 불주인은 춤으로 폭발합니다. 남자들은 사냥의 맹렬한 리듬으로 땅을 밟고 여자들은 겹겹이 쌓인 화음으로 박수를 치며 온 캠프가 하나의 살아있는 심장처럼 고동칩니다. 성인식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의식은 없습니다. 대신 정체성은 참여를 통해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고 불 옆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방문객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전통이 책, 사원, 지도자 없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은 그들의 도서관입니다. 밤하늘은 그들의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기억은 하드 자족에게 필요한 유일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꿀, 연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신비한 새. 하드 자족이 보존해온 모든 기술 중에서 큰벌 자비새라고 알려진 야생조류와의 파트너십만큼 매혹적이고 또는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탄자니아 북부의 햇볕에 그을린 삼림지대에서 이 작은 갈색 새는 하드 자족 채집꾼들의 머리 위를 펄럭이며 독특한 제잘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외부인에게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 자족에게는 그것이 초대입니다. 새가 나타나면 꿀 사냥이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벌잡이 새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깡충깡충 뛰는 것을 따라가며 가시덤불을 지나 마른 계곡을 건너 오래된 나무 깊숙이 숨겨진 벌집으로 그를 천천히 인도합니다. 도착하면 하드 자족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벌집 안으로 연기를 피워 벌들을 충분히 진정시킨 다음 벌집을 엽니다. 꿀은 바오밥, 아카시아 사막꽃에 야생 풍미가 가득한 달콤하고 따뜻한 황금빛 물줄기로 나무 껍질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하드 자족은 꿀과 밀랍을 먹지만 항상 애벌레와 벌집 조각을 대가로 남겨둡니다. 이것은 농업보다 오래된 파트너십이며 수많은 다른 고대 관계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희귀한 형태의 협력입니다. 과학자들은 새가 어떻게 인간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또는 인간이 먼저 새를 신뢰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논쟁하지만 하드 자족에게는 설명이 간단합니다. 땅이 제공하고 때로는 날개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술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이 조용한 동맹은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며 우리 조상들이 한때 야생의 소리에 얼마나 깊이 귀 기울였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놀라운 면역체계, 현대 과학이 무시할 수 없는 건강 미스터리. 탄자니아 북부의 외딴 평원으로 여행하는 연구자들에게 하드 자족은 생물학적 역설을 제시합니다. 흙, 야생동물, 처리되지 않은 물, 혹독한 날씨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현대 질병으로부터 놀랍도록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비밀은 부분적으로 식단에 있습니다. 괴경, 베리, 바오밥, 열매, 야생 고기, 그리고 특히 꿀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혼합물로 모두 가공이나 정제 없이 땅에서 신선하게 채집됩니다. 이러한 천연식품의 끊임없는 순환은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풍부한 장내 미생물군을 형성합니다. 도시 거주자들이 세대가 지날수록 미생물 다양성을 잃는 반면 하드 자족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여 살아있는 방패처럼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들의 몸 또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매일의 채집은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
수마일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대 체육관이 모방하려고 하지만 결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종류의 기능적 운동으로 모든 근육 그룹을 사용합니다. 도시 인구에서 흔한 당뇨병, 심장병, 비만과 같은 질병은 이곳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명은 짧습니다. 몸이 노쇠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부상, 동물과의 조우, 의료 접근성 부족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을 가장 매료시키는 것은 약한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야 할 환경에서 하드 자족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하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친 땅, 야생 음식, 끊임없는 적응으로 형성된 생활 방식에 대한 증거이며 세상이 변하기 전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스냅샷입니다. 현대 세계와의 충돌, 위기에 처한 삶의 방식. 탄자니아 북부의 광활한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하드자족은 이제 그들의 세계가 그들이 알았던 어떤 계절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웃 부족의 농경지는 이전 사냥터로 더 깊이 파고들고 상업용 소떼는 한때 가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던 길을 짓밟습니다. 사파리 관광은 경제적으로 강력하지만 야생 지역의 일부를 울타리로 막아 조상들의 땅을 하드자족의 발걸음이 갑자기 환영받지 못하는 보호구역으로 변화시킵니다. 지도에 그려지는 각 경계마다 한때 그들의 생존의 핵심이었던 이동성의 일부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더 미묘한 위협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서 옵니다. 방문객들은 가공식품, 플라스틱 병, 의류, 심지어 술까지 캠프로 가져옵니다. 한때 흙과 별을 읽는데 능숙했던 아이들은 점점 더 학교, 도시, 현대 편의시설의 매력에 이끌립니다. 일부는 스와힐리어 또는 영어를 구하며 돌아오고 그들의 하드자어 어휘는 흩날리는 모래 속 발자국처럼 희미해집니다. 다른 이들은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은 우물과 집을 제공하며 그들을 마을에 정착시키려 하지만 정착은 그들의 정체성에 바로 그 기반을 침식합니다. 이동, 유연성, 그리고 땅에 대한 전적인 의존. 한 곳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들의 전통은 약해집니다. 이 충돌을 그토록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 조용함입니다. 전쟁도, 극적인 전투도 없이 단지 느린 압력만이 해마다 석기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문화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상이 하드자족을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그 변화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그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 마지막 빛. 하드자족 캠프파이어의 마지막 불씨가 대지구대의 시원한 밤속으로 사라져갈 때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 역사의 살아있는 한 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한 무언가를 방금 목격했다는 느낌. 어깨에 활을 아무렇게나 걸친 사냥꾼들의 실루엣이 달빛 비치는 사바나를 배경으로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여인들은 잠든 아이들을 모으며 나지막이 웃고 그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하이에나의 울음소리와 아카시아 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진다. 이 순간에 어떤 것도 연출되거나 상징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저 날 것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애처로울 만큼 취약하게 존재할 뿐이다. 탄자니아 너머의 세상은 기술, 도시,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질주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숨을 죽인다. 하드자족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현대 발명품도 그들이 상징하는 것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유가 아닌 연결에, 통제가 아닌 공존의 기반을 둔 삶의 방식. 그들은 한때 우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메아리이자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에 대한 상기일지도 모른다. 불이 완전히 꺼지자 마지막 불꽃 하나가 공중으로 솟아올라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처럼 위로 떠오른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곳을 알게 되면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하드자족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세계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삼켜버릴까요?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역사와 흥미로운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